자, 안녕. 우리 화작반 친구들 인강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일에 개별적으로 화작반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꾸준히 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쌤이 한 번 더 당부를 하는 건 15분이라는 시간, 혹은 실전 너네들이 3월 모의고사 실전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시간을 무작정 쓰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15분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13분, 12분 이렇게 시간을 줄여가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늘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요 인강을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쌤이 요 두 세트를 또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세트 한 15분 정도를 재고 풀어보고 난 뒤에 이거 봐야 되는 거 맞지? 무조건 너네들이 먼저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럼 잠깐 멈춰두고 풀고 쌤 인강을 계속 진행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쭉 다 봤다고 생각하고 쌤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 첫 번째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법을 보면 둘이 협상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그리고 협상이 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 주고받는 내용도 많고 내가 양보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 내가 주고자 하는 것도 많거든. 그래서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것들만 표시를 하고 갔어야 됐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받아들일 때 부분 수용을 했다면 어떤 걸 내줬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쌤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체 측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주말 텃밭 사업, 요거 밑줄 그어야 되고, 이게 협상의 아주 큰 주제와 같은 거였죠. 자, 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 너네들 우리 공동 소유한 토지를 임차할 거야. 자, 근데 너네들이 계약 조건에 조금 이견이 있다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네. 자, 그리고 밑줄 그어줘야 됩니다.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여. 이게 얘네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될 거야. 자, 쌤 여기다가 쭉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놨는데 하나하나 적으면서 갈게요. 자, 단체에서 처음에 요구한 게 뭐야? 시세보다 저렴하게. 여기다 그냥 너네들은 밑줄만 그으면 돼. 내신하는 친구들은 쌤처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친구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그랬더니 주민 측에서, 자, 저희는 밑줄 시세에 합당한 수준의 계약 조건으로, 잠깐 우리는 시세보다 저렴해 요걸 원하는데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지, 그치? 우리는 합당하게 받았으면 좋겠어. 일단 밑줄 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너네들의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먼저 계약서 상의 임대료는 조정이 필요하대. 요거 밑줄 그어야 되지. 임대료는 조정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바로 밑에 여기에서 20% 증액. 그럼 얘네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그 시세보다 20% 증액해달라, 돈을 조금 더 줘 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랬더니 단체 측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뒤로 넘어가서 좀 밑줄 그어볼까? 해당 토지는 토양이 부실하고 전기, 식수 등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옆에다 문제점이라고 써줘. 자, 너네들 증액해달라고 했더니 토지에 문제가 많아. 다시 말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이제 주민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물론 현재 상태가 참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우리 일부 인정 혹은 부분 인정이라고 써주세요. 자, 무작정 거절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부터 밑줄이에요. 임대료를 10%만 증액하되 면적을 150제곱미터 추가로 임차하는 것, 요까지. 그럼 너가 불만 가진 부분들, 내가 불만 가진 부분들 조금 이렇게 절충해서 가는 건 어떠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대안이라고 합니다. 쌤이 간단하게 좀 적을게. 자, 10%만 증액하되 조금 더 추가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떠냐?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해둘게요. 되겠죠? 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단체 측에서 말합니다. 밑줄, 주말에 한해 우리 회원들이 마을회관의 시설 이용 이거 하게 해주면 그렇게 할게. 얘들아, 삶이라는 게 자꾸 내다 주고 자꾸 주다 보면은 뭐 달라 그러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네들이 한 번 더 요구한 건 뭐냐면 주말 회관의 사용 나 해도 괜찮겠니? 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주민 측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민들과 협의해서 허용해 볼게요. 일단은 딜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줄 보면 사업 진행 시 밑줄이에요. 사업 진행 시 행사 도우미로 우리 마을 주민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회관 사용하는 대신 뭐 해달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채용해줘. 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체 측. 우리는 회원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요거는 조금, 그래, 땀땀땀 쌤이 이렇게 해둘게요. 요거는 밑줄 그어야 되지, 미리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주민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밑줄 쫙 그어주시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주말마다 많은 외부인들이 출입하게 될 텐데 그럼 주민들 못 쉬잖아. 그러니 우리 제안을 좀 고려해주면 어떨까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쌤이 여기 너무 좁은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갈게. 자, 마을 사람 채용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주민의 피해를 들어서 제안을 받아주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쩔 수 없네. 단체 측 얘기합니다. 그럼 텃밭이 분양된 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너네들이 도와주는 거 오케이? 적극적 검토해볼게. 이번에는 오케이라고 해줘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었지. 자, 두 번째 줄 보면은 밑줄. 주민 측에서 평일에 한해 텃밭을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평일이지. 미안해. 왜냐? 평일에 텃밭을 관리만 해준다면 너네들 채용할게 하면서 추가적인 요구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둘 다 얻어간 그런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뒷장으로 넘어가면 주민 측 마무리합니다. 자,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라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면서 딜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사실 쌤이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쭉 읽었던 거지, 만약 실전이었다면은 부분을 나눠서 쌤은 읽었을 거야. A라고 묶여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B라고 묶여있는 거 해결하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갈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쌤이 정리한 거랑 위에 있는 표하고 다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답만 한번 볼게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D 측에서는 리을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럼 D로 한번 가볼까 얘들아? 우리 D로 가봤더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있어요. 너네들 주말마다 오는데 우리 휴식 못 취하잖아 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은 다시 4번으로 갔을 때 D에서는 리을 위에 마을회관의 시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리고 디귿 마을 주민 채용과 관련한 기존의 제안을 수정해서, 아니잖아.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D를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우리가 피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디귿 해줘. 우리 채용해줘. 채용을 해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근거로 든 거지, 이 디귿이라는 것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을 그냥 직진으로 꽂아간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또 뒤로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와 B의 공통점을 물어보는데, 요것도 A 간단하게 읽어보면, 마을회관 이용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네 말 들어줄게. 자, 그 다음 B도 가면 주말에 우리가 관리하겠지만 평일에 관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렵거든. 도와준다면 니네들 말 들을게. 그럼 공통점은 내 말대로 해주면 네 말대로 해줄게. 약간 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네요. 자, 답 5번이었죠. 그쵸? 내 거 해주면 네 거 해준다 라는 거 쉽지? 쉽지 않죠? 라고 할 뻔했는데 쉬웠어.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 자, 보기의 내용 중에서 여기서는 좀 동그라미 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주 나올 만한 그런 보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의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의제는 협상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얘기하느냐, 이거 협상 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 동그라미 쳐주시고, 단체 측의 입장, 주민 측의 입장,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일 거고요. 그리고 근원적 이해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 밑줄 좀 긋자. 진정으로 얻고 싶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얘네들이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늘여놓지만
이거만큼은 양보 못한다라고 하는 얘네들이 가지고 왔던 최초의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근원적 이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협상할 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이거를 본다면 짜잘한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그거 이뤄주게 하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3번으로 가면 자, 5번으로 답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주민 측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를 보면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피해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채용해줘. 그럼 채용이란 건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이익적인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야 지금 우리 시세보다 좀 저렴한데 조금만 돈 더 줘라. 그러면 피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일상생활 영역 보호보다는 돈이 아닐까라는 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도 괜찮을 것 같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통합 문제였습니다. 1에서 5. 얘들아, 이거 좀 지우고 쌤이 시작할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1에서 5로 가면 앞부분에는 뉴스 보도, 뒷부분은 설명문, 두 가지의 화법 장문 부분이 통합됐네요. 자, 바로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 갑니다. 앵커,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면 유독 밑줄 텍사스 주에서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 그러니까 정전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텍사스 주에서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라고 궁금한데 한번 기자 얘기해봐 했더니 기자가 말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밑줄이지 때 아닌 한파. 밑줄 그어주시고, 자, 텍사스는 전체 전력의 44%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해서 생산한대. 근데 이번 한파로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동결되기까지 했대. 그리고 우리 전체 비중의 19%인 석탄 발전소 역시 차질이 생겼대요. 자, 풍력 태양 에너지 전소도 한파와 흐린 날씨 때문에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한파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천연가스를 쓰는데 그것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보조 역할이었던 우리 화석 발전이라고 하죠. 우리 석탄 발전소까지도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폭증했고요. 마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말해요. 밑줄이요. 자, 평소에는 따뜻한 지역이라 각종 발전소에 밑줄 한파 예방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 그러니까 늘 따뜻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걸 꼬집었어요. 이게 간접적이래. 그럼 얘들아, 위에서 직접 원인이 나왔으면 간접적 원인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지.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앵커가 물어봅니다. 보완책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방법은 뭐냐 했더니 기자가 말합니다. 텍사스는 다른 주와 다르게 독립적인 공급망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연계가 안 돼 있대. 연계에다가 X 좀 쳐주시고,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밑줄 긋고 옆에다가 사례라고 써주세요. 자, 어떤 대기업도 역시나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막은 사례가 있었어. 하지만 일반화된 건 아니다 하면서 지금 경우와 조금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걸 자꾸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앵커가 말합니다. 현지의 반응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이 주민들 60% 전기 난방인데 너무 고통스럽다. SNS로 퍼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앵커, 우리도 역시나 잘 참고를 해야겠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쌤이 좀 두고 갔던 거 너네들이 한번 고민해보라고. 얘들아, 44% 뭐 60% 몇 년도부터 뭐 이렇게 됐고 요런 게 나오면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라는 패턴을 좀 떠올려주면 좋아요.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나러 가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 읽고 풀 수 있는 것들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까? 2번이요. 2번. 자, 다음은 가를 제작하기 위한 회의 내용 일부에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거. 자, 3번으로 가면 전문가가 나오기는 했어. 하지만 정전의 간접적인 요인을 제시해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단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극심한 한파 때문에 발전소가 멈췄어요. 이런 류의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아까 한파는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 쌤이 아까 직접 간접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면 어쨌든 구분하고 기억은 해야 돼. 왜? 문제 내니까. 똑같은 말인가?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문제를 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데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리고 우리 3번 문제는 나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어렵네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나 읽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로 갑니다. 네모 치세요. 탄소 중립 네모 치시고. 자, 탄소 중립 이란 이까지만 해도 패턴 생각해야 되는 거 있지? 어떤 거? 용어 정의 혹은 개념 정의 나와야 되죠. 정의라고 써주시고. 자, 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 즉 온실가스의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은 상태, 똑같은 상태래. 자,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거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제한한다는 거래요. 똑같은 거지.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합쳐진 거 0이 된다는 거. 자,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대. 전 세계적으로요. 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전기 생산에 주목을 받는 것은 밑줄 재생에너지원. 자, 그리고 좀 더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아서 탄소 배출이 적거든. 자, 근데 묶어줘. 반면에 화석연료는 채굴 비용이 싸서 경제적이다. 다 놔주시고. 얘들아, 앞에서 석탄 같은 거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거 싸고 좋아? 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날려주시면 돼요. 왜? 통일성에 어긋나는 거고 바로 문제 냈잖아. 자, 그리고 나서 또 묶어줘.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다 놔주시고 밑에다가 비교라고 써주세요. 원자력은 조금 위험한데 안정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좋아. 뭐 비교하면서 장점을 얘기하네.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건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경제성. 요거 세모 좀 쳐주시고요. 그러나 이게 경제성도 해결이 됐대. 자, 예를 들어 동그라미 쳐주시고 전지 가격이 이랬는데 점점점 낮아졌어. 여기서도 역시나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어쨌든 그 경제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밑줄 그어주시고 소비자들은 언제든 원하는 때 전기를 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는데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원들은 간헐적이었대. 그래서 우리 디귿에 나와 있는 재생에너지원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 간헐성에다가 세모 쳐주시고요. 경제성은 해결됐는데 간헐성 쭉 꾸준하게 주지는 못한데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지막 줄, 그 문단의 마지막 줄. 자,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터리와 같은 기술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시대에도 전력 공급의 안정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안정성도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와 또 화석에너지 발전소를 같이 운용하고 있대. 자, 이 화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해서 가변적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얘들아, 이거 어렵게 봤으면 안 돼. 우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거는 뭐 아침에만 조금 돌아가고 저녁엔 안 돌아가니까 저녁에 비잖아.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게 기존의 화석에너지였다 라고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근데 뒤에 하지만 이 방식은 중요한 문제점들 밑줄 그어주시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문제가 있대. 그게 A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대요. 자, 어떤 노력이냐면 밑줄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리고 계속 밑줄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는 기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보고 한번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자. 1번으로 가면 요거 물어보는 거 그거였지. 설명문이라는 글로 쓰여진 것과 그 다음에 앞에 인터뷰하는 보도 내용의 그 매체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답만 한번 볼게요. 4번으로 가면 내용 구성의 방식으로 볼 때 가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 이거 당연한 거 맞지? 왜? 직접적인 원인은 한파였고 간접적인 원인은 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뒤에 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뭐냐면 얘들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거든. 근데 문제가 많아. 근데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될 점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요거는 좀 이게 딱 맞는 얘기인 거지. 그치?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죠? 문제 상황, 방금 얘기한 게 문제 상황이지,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인 거죠.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그래서 1번에 맞는 얘기를 찾는 거니까 가와 나 둘 다 옳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아까 해결했고 넘어가고요. 3번을 보면, 자, 가를 시청한 학생이 생각한 것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텍사스에서 여러 에너지원을 발전에 사용하고 있대. 그럼 탄소 중립의 시대에 부응하는 그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아까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 에너지원 아까 좀 얘기했잖아. 무슨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보조적으로 뭘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2번으로 가면 재난 상황에서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는군. 일단 이거 틀린 거 맞지? 왜냐면 한파 때문에 천연가스가 먹혔어. 근데 보조하고 있던 이 화석 에너지도 멈췄어 라고 얘기했으니 두 개 더 지금 잘 안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차질이 있는 거니까 답은 일단 2번이에요. 내용 일치죠.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전력 사용에 제한을 받은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당연히 전력 공급되면 좋겠다. 왜 지금 이 난리를 겪었으니까.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방법은 뭐가 있을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거고 또 생각을 했던 거고 뭐 배터리가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도 반영이 됐고요. 4번으로 가면 흐린 날씨 때문에 재구시를 못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배터리와 같은 또 이런 해결 방안을 고민했던 거. 자, 그 다음 우리 전력에너지 자체 특성 못지않게 송전시설이나 배터리 시스템도 중요하겠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좀 부족하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독립적인 체계였기 때문에 다른 데와 연계가 안 된다고 X도 쳐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 이런 기반 설비에 어떤 거 있을까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할 만한 고민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얘들아 요거 좀 어려웠을 수 있어. 답을 못 찾았을 수 있는데 답만 한번 보러 갈게요. 2번입니다. 2번. 자, 니은으로 가면 자, 제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너네들이 자연스럽게 읽었으면 됐어. 근데 이거를 낮추어지기 때문이다? 문제 보니까 낮기 때문이다?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낮기지 라고 생각했으면 틀렸고요. 그냥 먼저 뭐야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낮아지기 라는 걸 생각했다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빠르게 보다 보니 답을 못 찾고 조금 시간을 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좀 어려웠어요. 이것도 우리 A에 들어갈 내용, 우리 아까 이 부분이 어디였냐면 뒤에 A 빵꾸 크게 빵 뚫어놓은 거 있잖아. 자, 화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같이 쓰는 방식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대. 그리고 A가 나왔고, 그리고 그 뒤에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조건부터 봅시다. 자, 보기 마지막 문단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어. 자, 어떤 문제점인지 A에 추가하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은 볼게. 1번 봐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건 어려워. 그러니 이 방식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는 좀 쓸게, 쌤이. 지금 바로 위에 어떤 방식을 쓴다라고 했냐면 화석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하고 함께 쓰고 있어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라는 건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불가피한 거잖아 라고 옹호하는 거니까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제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면 화석 에너지원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전력 공급이 양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력 공급의 안정성 향상에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일단 앞으로 가면 화석 에너지원을 안 썼을 때는 에너지양이 줄어들 수 있어. 하지만 뒷부분 봐봐. 전력 공급의 안정성, 이게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 안정성이 안 된다, 뭐 공급이 안정되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내용 면에서 틀린 거야. 그리고 3번
3번으로 가서 자연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 재해 상황에서 가동 중단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 요거는 얘들아 잠깐만 세부치고 너무 지역적인 얘기거든. 답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4번으로 가면 이 방식은 재해 상황이 닥치면은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해. 그렇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 왜? 얘들아 기존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얘가 보완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 텍사스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같이 쓰고 있었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재난 무슨 날씨가 안 좋거나 한파 같은 이 날이 와서 얘뿐만 아니라 도와주려는 얘까지 다운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거를 지적하기 때문에 4번이 옳은 말인 거지. 이해되지? 재해 상황이 닥쳤는데 여전히 얘까지 다운되면 안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되는 게 뭐야? 우리 화석 에너지를 쓰면 탄소 중립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니 3번으로 다시 올라가면 사전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가동 중단이 일어날 가능성, 좀 뭔가 핀트가 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면 이 방식으로는 그 발전을 동시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띠용. 왜 어렵지? 완전 쓸모없는 말이니까 제끼면 됩니다. 문제 괜찮았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또 넘어가서 마지막 장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 송사 원고라고 해서 쌤이 거의 할 게 없어.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자, 장문 6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배님들 잘 가세요 라는 글이었는데 A라고 묶여있는 거,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자. 선배님, 우리가 행복했던 함께했던 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벚꽃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단체 안무도 열심히 했었고요. 스포츠 한마당 울었죠. 그리고 나서 같이 노래하면서 합창제 했죠. 그리고 나서 아침 운동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냥 경험 열거라고 써주세요. 경험 열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밑에서 두 번째 줄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밑줄 그어주시고, 이거 임해 침묵에서 우리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 밑줄 그어주시고 이 말은 옆에 거 묶어주시면 됩니다. 언젠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시 만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추론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끝.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1번으로 가면 요거 되게 간단했을 거야. 3번. 졸업생들이 너네들 때문에 이미지 변화가 이렇게 됐어. 한 적 없잖아, 말. 그럼 제끼면 되고요. 그리고 2번으로 갔을 때 A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 아까 쌤 뭐라고 했어? 경험을 열거한다고 했지. 그러니 4번으로 가면 너네들과 관련된 사례들 우리 이렇게 했었지 라는 걸 열거한다. 이것도 간단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으로 가면 보기는 B의 초고래요. 친구들의 조언을 수용해서 B로 고쳤다고 할 때, 그럼 이거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바뀐지 보면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보는 거야. 자, B 보면 선배님 항상 저희 후배들과 자랑스러운 우리 땡땡 고등학교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보면 첫 번째 줄은 똑같아. 그리고 현재 땡땡고는 주변에 인기가 없지만 요 내용 없잖아. 세상에 널리 퍼뜨려 주길 바랍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삭제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면 저희도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다시 보면 저희도 땡땡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배워서 땡땡고라는 말이 사라졌네. 그치? 자, 그리고 뒤로 보면 땡땡고 선배들의 이 뒤를 이어 땡땡고를 만들다. 여기서도 역시나 땡땡고라는 말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답으로 가볼게. 3번이죠. 자, 주제를 고려해서 쓸모없는 문장 버리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땡땡고라는 거 삭제하고, 그러면 답 3번 이렇게 갔으면 됐겠네요. 됐죠? 자, 오늘은 뭔가 좀 덩어리가 큰 애들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서 좀 길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그만큼 중요했던 지문인 것 같습니다. 협상과 그리고 나서 우리 전력 에너지, 특히나 5번 문제 너무 좋았어.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우리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잠깐 이 인강 멈춰놓고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에서 7분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문제 풀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너네들 다 봤다고 생각하고 쌤하고 다시 60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할게. 노멀한 화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땡땡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네모 쳐야 되는 거 맞지? 쌤 이제 드디어 좀 필기를 하기 시작하네. 자, 동영상 네모 치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 두 번째 줄에 밑줄 수중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바닷속 풍경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그지? 자, 다채로운 생물의 모습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우리 동그라미 치고 질문의 방식,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산어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대. 자, 화면을 봐주세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화면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이 화면에 뭐 있어? 자, 바로 옆에 사진 속의 책이 자산어보입니다. 이렇게 책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책 제목에 자산은 흑산도 섬이고 어보는 물고기 족보라는 뜻입니다. 밑에다 뭐라 써줘? 정의라고 써줘야 되죠. 뜻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정약전은 이러한 사람의 형으로 그다음 흑산도로 유배됐었고, 그리고 거기서 해양생물을 좀 조사해봐야지 라는 결심을 했대요. 일단 다시 말해 이걸 쓴 정약전에 1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아무데나 근처에다가 1화라고 써줘. 얘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가볼게요. 도표 1 제시 있지 얘들아? 도표 1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이 도표에는 뭐가 있대? 오른쪽부터 밑줄입니다. 몇몇 생물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밑줄 쫙 이렇게 이어줘. 이어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름이 좀 나와 있나 봐. 자, 왜냐? 생물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했던 상황에서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여기다 동그라미만 치면 되지 예시도 줬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첫 번째 줄 밑줄 계층적 분류 방식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정리. 그런 방식을 썼대. 근데 이것도 이해는 됐을 거야. 비늘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인류와 무인류, 그 다음에 또 딱딱하냐에 따라서 계류, 그 다음에 또 말랑말랑 뭐 그렇게 하냐 잡류,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어. 체계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좀 특이했던 거 처음 보는 패턴이었지. 이 보고 있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핀 대로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나 봐. 그랬더니 예시를 보여줍니다. 도표 2 네모 쳐주시고요. 자, 도표 2에는 뭐가 써있어? 상어와 관련된 그 예시가 있잖아. 그래서 인류의 하위 무리의 상어가 있고 상어는 이러이러한 18종의 상어가 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도표 2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첫 번째 줄 밑줄 서술 정보 서술의 방식에 있어서도 무척 세밀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떻게 세밀했냐면 옆에 건 묶어줘. 자, 생물 형태 기술에서는 전체에서 부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기술, 어쨌든 서술도 되게 세심하게 했다. 이 정도만 봐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줄 가면 퀴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따분한 애들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답니다. 슬라이드 네모 쳐주시고, 자, 슬라이드 옆에 어디 밑줄 그어야 돼? 한 생물의 형태를 기술, 요까지 밑줄 긋고 이어주시면 되죠. 자, 퀴즈 요거 문어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자, 정약전은 많은 책을 연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는데, 근데 두 번째 줄에 그림이 전혀 없고 X 쳐줘. 그림이 없어.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정체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점은 배울 만하대. 그럼 옆에다 같이 혹은 의라고 써줘. 같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밑에서 바로 윗줄 중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태도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느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문제 크게 어렵진 않았지. 자, 4번 오랜만에 보는 패턴이네요. 바로 찾았었지? 자, 답은 4번이죠. 뭔가 아쉬운 점을 언급해서 한계와 가치가 함께 드러나도록 우리 사진이 없었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의의가 있다. 바로 마지막에 나왔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면요. 그느드름으라고 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예측한 것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으면 됐습니다. 몇 개만 볼까? 1번 가봐. 자, 관심이 적은 애들을 위해서 동영상 활용. 내가 찍은 그 바다사 이런 그림 뭐 동영상 보여주면 흥미 유발하겠지. 맞는 말. 그리고 2번 니은 자산어보를 서술하게 된 배경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유배지에 가가지고 1화 얘기해줬던 거 맞지? 자, 니은을 고려하여 저술 동기가 된 흑산도의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얘들아, 이때 사진을 쓰기는 했는데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자산어보는
이런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네들이 이거 왜 쓴지 모르지? 일화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4번 정도 한번 가볼까? 리을, 자산어보의 분류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상어와 같은 그런 예시를 통해서 이런 체계로 내려온다 보여주는 거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갈까요? 자, 6번으로 가면 이것도 오랜만이다 얘들아. 학생의 반응 쌤하고 찾아보고 문제 답만 볼게요. 자, 학생 1. 흑산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미 알고 있었어. 옆에다 뭐라 써줘? 배경지식. 나 이미 알고 있어. 배경지식. 자, 그리고 너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는데 전복은 그랬겠구나. 이거 적용한 거죠. 추론한 거죠. 옆에다 적용, 추론 써주세요. 전복 밑에다가. 자, 그리고 학생 2로 갑니다. 조선시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 뭐라 써줘? 배경지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유익했어 옆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지. 긍정적 평가. 그치만 마지막 부분 아쉬웠어 마이너스 해주면 되지. 부정적 평가. 됐죠? 자, 3번으로 가면 첫 번째 줄 유익한 시간이었어 옆에다 플러스 긍정적 평가. 자, 그리고 근데 자산어보 해초는 뭐가 있지? 자료를 찾아봐야지. 이거 옛날에 쌤하고 했어. 추후 활동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뭐뭘 해야겠다. 추후 활동. 자, 그러면 답만 한번 가겠습니다. 2번으로 가면 출처 확인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요. 나머지는 쌤이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와 있는 패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생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지문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지문. 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과제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했대요. 쌤하고 또 읽어보면서 가도록 할게. 자, 초고. 처음에 제 꿈은 만화가였어. 그림 그리는 거 즐거웠으나 조금 줄거리 만드는 게 어렵네. 흥미를 잃어갔어. 밑줄 고1 여름방학 때. 그리고 밑에다 경험이라고 써주세요. 경험. 자, 동생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는데 어려워.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술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의학 정보를 시각화하는 밑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꿈을 꾸게 됐고 여기에 지원하게 됐대. 자, 그럼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지원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이 메디컬 아트의 핵심은 아름다움이 아니야. 아름다움 X치고 옆에 밑줄 정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밑에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개 이어주세요. 정확함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머 대단하다 얘. 과학류를 엄청 공부를 했대. 열심히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라는 경험 다시 한번 써주시고요. 경험을 통해서 노력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로 묶여있는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후에는 손으로 그리는 방법, 컴퓨터 그리는 방법, 그 다음 땡땡땡 같은 프로그램 사용법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했대. 그리고 도구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나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으로 가면 진로를 위해서 했던 노력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밑줄 그어주시고 뭐였냐면 실험 동아리에서 실험 과정을 그려 발표 전시에 참가한 일이었대. 거기서 기억에 남는 건 양파 표피세포를 용도에 넣었을 때 뭔가 나타나는 거였대. 그리고 실험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반응까지 가지고 왔던 거 있지? 맨 마지막 줄 밑줄이요. 현미경과 같이 생생한 그림 덕분에 직접 실험을 한 기분이 든다는 긍정적인 평가.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자, 이를 통해서 참 좋았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 나 적성에도 맞는다. 어쨌든 이 전체 글은 나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그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4번으로 가겠습니다. 책 읽은 거 없잖아. 제끼고. 자, 2번 진로 분야를 알게 된 시기 동생 아팠을 때. 그리고 진로 분야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 사건. 이것도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잖아. 우리 정확성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요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효과 같은 거 뛰어나는 거 요게 정확한 목적 그렇구나. 그 부분 나왔던 부분이죠. 생명과학 여러 가지 많이 쭉 배웠다라고 했던 부분에. 자, 그리고 나서 본받고 싶은 인물 안 나왔지? 그럼 답은 3번이네요. 간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면 A에 활용된 쓰기 전략 안 돌아가도 알 것 같아. 나 노력 되게 많이 했거든. 그 예시들 경험들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얘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과정.
그죠? 계속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초고를 고쳐 쓰기 위한 점검 기준인데 이에 따라서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이것도 얘들아 볼 때 이거 쭉 읽고 가지 말고 하나하나 이게 왔다 갔다 위로 찾으면서 가는 게 더 빨라. 하십시오체로 문장을 종결한 걸 봐서 격식을 갖췄다. 앞에 가서 존댓말하고 뭐뭐 합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련 과목 선택해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그치? 계속 나오는 거지. 맞는 말이고요. 자, 생명과학 1시간에 우리 배설기관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발표했던 경험 있었지? 그러니까 관련된 걸 했었다 얘기하는 거 맞고요. 자, 4번 전문의학 정보를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 동생이랑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동기 분명히 드러냈고요. 마지막 지원학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양파표피 세포 실험을 더 안 읽어도 되지 얘들아. 메디컬인데 양파표피 세포 실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여기서는 중요성을 좀 느꼈고 적성에 맞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낀 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작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이제는 얘들아 5회 정도가 됐잖아. 그러니 쌤이 이렇게 계속 읽어주는 거를 밑줄 긋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물론 뭐 옆에다가 개념정의 이런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쭉 읽다가 여기에 이거 질문하고 있네? 여기에서 뭐 구체적 수치 쓰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개념 정의하고 있네? 혹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밑줄을 그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시를 하되 머릿속으로 계속 이 부분에 패턴 부분에다가 와드를 박는 거 먼저 그렇게 하고 쌤도 그 부분에 표시를 하는지를 좀 계속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늘 강조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모두 밀리지 않도록 매주 꾸준하게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인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